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최고의 광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젊은 여성.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증상에 의료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일본인 동료는 이미 그 병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100년 전 일본 해군이 전멸 위기에서 살아난 비밀이 이 병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갑자기 마트 주인이 된 한 여성이 가진 놀라운 비밀. 과연 그날 뉴욕 한인 마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 젊은 여성이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의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리사 밀러입니다.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고 싶지만 방금 전까지 제가 겪은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저는 시카고 출신으로 대학에서 광고 홍보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 뉴욕의 작은 광고 회사에서 시작해서 3년 전 꿈에 그리던 이 회사에 입사했죠. 어머니는 프랑스 요리사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제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뉴욕에서의 바쁜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은 잊혀졌고 점점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42번가 빌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거울 앞에서 리사 밀러, 넌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암시를 수십 번은 되뇌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침 루틴이 되어버렸네요. 리사,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다 됐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친 마크가 물었어요. 저희 팀 디렉터인 마크는 언제나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죠. 네, 마크. 어제 밤늦게까지 수정 작업을 마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사실 어제 밤도 그제 밤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답니다. 에너지 드링크 5캔으로 버텨가며 겨우 마무리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또다시 에너지 드링크를 꺼내 들었죠. 이제는 이게 저의 아침 커피가 된 지 오래예요. 밀러 씨,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군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켄타 나카무라, 일본 지사에서 파견 온 이후로 저의 모든 프로젝트에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켄타 씨, 제 프레젠테이션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너무 산만해요. 우리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더구나 당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우리 일본의 건강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켄타의 말에는 항상 우리 일본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의 오만한 태도가 짜증나지만 지금은 그와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었죠. 오늘 오후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켄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다리가 저리며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다리 저림은 정말 심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겠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구내 카페테리아에서 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점심시간도 빠듯해서 항상 이런 패스트푸드로 때우기 일쑤였죠. 가끔은 식사 시간도 없이 회의실과 회의실을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리사, 이시 클라이언트 미팅 시작이에요. 준비하세요. 마크의 말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간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죠. 이게 바로 제 일상이었습니다. 끝없는 마감 시간과 경쟁, 그리고 점점 나빠지는 건강 상태와의 싸움이요. 누군가 말했죠. 뉴욕에서 성공하려면 강철 같은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위험 신호가 저를 어떤 특별한 만남으로 이끌게 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날의 클라이언트 미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 괜찮아요? 마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회의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때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켄타였을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 모든 것이 낯설었죠. 밀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들어온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심각한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각기병입니다. 혹시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각기병이라니 처음 듣는 병명에 당황스러웠어요.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주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요. 가끔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기도 하고요. 제 대답에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밀러 씨, 각기병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다리 저림, 기억력 저하, 심하면 심장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최소 2주간은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2주간의 업무 중단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대로 쉴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휴식은 어렵고 약을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밀러 씨, 지금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각기병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켄타는 제가 없는 동안 프로젝트를 자기 방식대로 진행하겠다며 으스대고 있었죠. 어떡하지? 한숨만 나오는 저에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밀러 씨,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고개를 돌리자 마크가 서 있었습니다. 리사, 많이 놀랐죠? 회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마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뉴욕에서의 경쟁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니까요. 이대로 뒤처지면 어떡하죠? 그런데 리사, 혹시 한인마트는 가본 적 있나요? 뜬금없는 마크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왜 그러시죠?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각기병이라는 말을 듣고 한인마트를 추천하더군요. 특히 발효식품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한인마트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곳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건네준 처방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비타민 영양제와 함께 식단 개선이라는 단어가 굵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쁜 직장인인 제가 어떻게 식단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마크가 말했던 한인마트가 떠올랐어요.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나 박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뉴욕의 작은 한인마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라면 지나쳤을 법한 이곳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혹시 처음 오셨나요? 네. 한국 음식점은 가봤지만 한인마트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 마트의 주인 한나박이에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한나는 20년 전 유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뉴욕에 정착하셨대요. 처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분석가로 일하셨는데 10년 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한인마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한나의 눈빛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트에 들어올 식재료들을 직접 고르시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이 마치 힐링 멘토 같았어요. 한나 박. 그렇게 저의 인생을 바꿔놓을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각기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회사 상사가 이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각기병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기 잠시 앉으세요. 한나는 저를 마트 한켠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가져왔죠. 이게 뭔가요? 된장국이에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만든 건강식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된장국의 깊은 맛이 제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생소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맛있네요. 색다르지만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요. 우리 된장은 자연 발효식품이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 귀가 솔깃해졌어요. 비타민 B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각기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예전부터 즐겨 먹던 보리밥이나 현미밥에도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죠.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한나는 이어서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그리고 이건 콩나물 무침, 이건 시금치나물, 모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이에요. 한나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하나씩 맛보았어요. 신기하게도 처음 접하는 음식인데도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죠. 한나, 이런 음식들이 정말 각기병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한국 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건강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 발전해왔거든요. 특히 발효식품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한나의 눈빛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은 곧 저에게도 희망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매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고민을 듣던 한나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봐요. 아침에 보리밥 한 공기, 점심엔 김치랑 나물 반찬. 어렵지 않답니다. 한나는 제게 장바구니를 건네주며 마트 안을 천천히 안내해 주었어요. 보리밥과 김치, 된장, 고추장, 하나하나가 마치 보물 같았죠. 리사,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죠.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들은 오랜 시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식품이랍니다. 그날 저녁 장바구니 가득 한국 식재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히 제 건강 회복을 넘어서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특히 켄타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답니다. 한나의 도움으로 한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점심에는 김치와 나물을 곁들여 먹었죠.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첫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도 중심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3주차에는 기억력도 좋아져서 회의 때 메모를 덜 해도 됐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칙칙했던 안색이 밝아졌고 푹 자고 일어난 듯한 생기가 돌았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어요. 특히 켄타는 제가 도시락을 싸오는 걸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밀러 씨, 그 냄새 나는 음식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일본의 건강식이 훨씬 효과적일 텐데. 그날도 켄타의 비꼬는 말에 속상한 마음을 안고 한인마트를 찾았어요. 한나, 정말 이런 음식들이 각기병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켄타의 말처럼 그냥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 고민을 듣던 한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리사, 혹시 다카키 가네이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고개를 저었더니 한나는 마트 한켠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1880년대 일본 해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각기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카키 가네히로라는 군이 총감이 있었답니다. 한나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다카키 박사는 각기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수병들은 거의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비결은 바로 한국의 전통 식단에 있었답니다. 특히 보리밥과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였죠. 다카키 박사는 이를 본떠 일본 해군의 식단을 개선했어요. 보리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게 했죠.
한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해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리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 같은 양념을 섞어 먹게 한 거죠. 이렇게 식단을 바꾸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일이요? 일본 해군의 각기병 발병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다카키 박사의 이런 발견은 나중에 비타민의 존재를 밝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한식에 담긴 과학적 원리가 입증된 거죠.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증명된 지혜였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리사,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식은 이미 100년도 더 된 역사적 사실로 그 가치가 증명됐으니까요. 한나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켄타의 비아냥거림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죠. 한나, 혹시 이 이야기를 켄타에게도 들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켄타도 자기 나라의 역사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제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켄타를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의 고집센 성격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도 이제는 한나가 들려준 역사적 사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제게 있었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식 요리에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인 마트에서 산 요리책을 펼쳐놓고 주방 앞에 서니 왠지 모를 설렘이 밀려왔답니다. 자, 일단 된장국부터 시작해볼까. 한나가 알려준 대로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었어요. 뉴욕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시작된 저의 첫 한식 도전이었죠. 어머, 이게 맞나? 된장을 풀어넣는 순간 낯선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평소라면 거부감이 들었을 법한 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의 향기처럼 말이에요. 리사, 된장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담아야 해요. 한나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맛을 보며 간을 맞췄죠. 시간이 흐르면서 주방은 점점 더 근사한 향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제 밥을 지어볼까. 전기밥솥 대신 냄비로 밥을 짓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나가 알려준 대로 쌀과 보리를 섞어 씻고 물 조절도 신경 썼죠. 밥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보리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우와, 이게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보리밥에서는 구수한 향이 났고 된장국은 비록 서툴렀지만 그런대로 먹을만했죠. 특히 끓이는 동안 주방에 가득 퍼진 향기는 마치 제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것 같은 포근함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김치볶음밥에 도전했죠. 한나가 말한 대로 센 불에 빠르게 볶아야 하는데 프라이팬을 달구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매콤한 향이 올라오자 입안에 침이 고였죠. 첫날보다는 한결 손놀림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도시락 싸는 재미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냉장고는 이제 패스트푸드 용기 대신 신선한 채소들과 발효식품들로 가득 찼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 몸의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다리 저림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죠. 피부도 점점 좋아지는 게 거울로 보여서 신기했답니다. 리사,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요. 회사에서 마크가 먼저 알아봐 주었어요. 네, 한식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도시락 좀 보여주세요. 와, 정말 근사하네요. 색깔도 예쁘고 마크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켄타가 지나가며 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저 냄새나는 발효식품일 뿐이에요. 우리 일본 도시락과는 비교도 안 되죠. 켄타의 말이 순간 속상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 몸이 직접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카키 박사의 이야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켄타 씨,
혹시 다카키 가네이로라는 분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켄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다카키 가네이로의 이름을 꺼낸 순간 회사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켄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밀러 씨,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죠? 켄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한식을 무시하던 그의 태도가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죠. 알고 계시네요. 각기병으로 고통받던 일본 해군을 구한 군이 총감이잖아요. 제 말에 켄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건 그저 오래된 역사일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식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켄타 씨, 제가 요즘 한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세요? 다리 저림도 사라졌고 피로도 훨씬 줄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켄타가 갑자기 제 도시락을 가리키며 소리를 높였죠. 이런 발효식품들, 냄새도 심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죠? 우리 일본의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켄타 씨,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도시락 보이시죠? 바로 이런 음식들이 100년도 더 전에 일본 해군의 각기병을 치료했어요. 다카키 박사님이 한국의 식단을 연구해서 도입한 거예요. 발효식품이 비위생적이라고요? 그럼 왜 그 시절 일본 해군은 이 음식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켄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주변의 동료들도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현대의 의학과 영양학이. 맞아요. 지금은 달라졌죠. 현대 영양학은 오히려 발효식품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겪은 변화가 그 증거예요. 그때 마크가 다가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두 사람 다 진정해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제 건강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마크, 죄송하지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켄타 씨가 계속해서 한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이걸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켄타는 창백한 얼굴로 제 말을 듣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켄타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한인마트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카키 박사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켄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켄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대립이 새로운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답니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한나가 직접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켄타 씨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켄타의 얼굴에서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대신 그 자리를 궁금증이 채우기 시작했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았어요. 한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함께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점심시간 한인마트로 향하는 동안 켄타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불편한 표정을 슬쩍 보며 미소 지었죠. 곧 도착해요. 한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마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신료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한나는 마침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서 와요, 리사. 아, 이분이 켄타 씨인가요? 한나는 켄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켄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나카무라 켄타입니다. 한나는 우리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켄타 씨, 혹시 보리차 좋아하세요?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차라고 들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자주 마셨습니다. 켄타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 시기에 일본 해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병사들의 40%가
각기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다카키 박사님이 중요한 발견을 하셨죠. 켄타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었어요. 다카키 박사님은 각기병 발병률이 거의 없는 한국의 식단에 주목하셨어요. 특히 보리밥과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에 관심을 가지셨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의 식단을 개선하셨답니다. 정말인가요? 켄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한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밥 위에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올리고 양념을 섞어 먹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식단을 바꾸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한나는 켄타에게도 다카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식이 일본 해군의 각기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요. 켄타의 얼굴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불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럼 지금 리사 씨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네, 맞아요. 100년도 더 된 역사적 사실로 그 가치가 입증된 음식들이에요. 켄타 씨, 우리의 음식 문화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한식과 일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거든요. 한나의 말에 켄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리사 씨.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켄타 씨.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한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점심 먹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보리밥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다카키 박사님이 따라하셨던 바로 그 음식이죠. 켄타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보리밥 비빔밥을 나누며 음식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한인마트에서의 그날 이후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켄타의 변화가 놀라웠죠. 리사 씨,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저한테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침부터 켄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죠. 물론이죠. 제가 한나한테 배운 대로 알려드릴게요. 점심시간 회사 구내 주방에서 저는 켄타에게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설명했어요. 먼저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야 해요. 한나가 늘 강조하시는 건데 센 불에 빠르게 볶는 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의 비결이래요. 아, 마치 우리의 찻잎볶음과 비슷한 원리네요. 센 불의 순간적인 열기가 재료의 맛을 살리는 거죠. 켄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한식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죠. 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첫 숟가락을 먹은 켄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치의 이 깊은 맛이 우리 미소의 발효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발효식품이 주는 특유의 감칠맛이죠. 켄타의 말에 저도 무릎을 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된장과 미소도 같은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갔답니다. 특히 켄타는 한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어요. 다카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음식 문화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잖아요. 켄타의 진솔한 고백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한나도 그러셨잖아요. 한식과 일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날 이후로 켄타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회사에서 열리는 중요한 미팅 전에는 늘 제가 싸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리사 씨, 덕분에 저도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야근할 때 먹는 김치찌개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켄타 씨도 이제 한식의 매력에 빠지신 거네요? 네,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어제는 퇴근하고 한인마트에 들러서 김치랑 고추장을 사갔다니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리사 씨랑 제가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요? 제가 일본 시장 조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켄타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분명 멋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음식이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의 업무 성과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답니다. 리사, 켄타, 두 사람 요즘 정말 달라졌네요. 팀워크가 아주 좋아요. 마크의 칭찬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바로 한식이 가진 특별한 힘을 함께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발견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도 말이에요.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곤에 절어있던 안색은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거든요. 다리 저림도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놀랍군요, 밀러 씨.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 상태도 매우 좋아졌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의사 선생님의 놀란 표정에 저는 슬며시 웃었죠. 한식이요. 한인마트에서 만난 분이 알려주신 건강한 식단 덕분이에요. 한식이라 발효식품이 풍부한 한국 음식이 도움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보네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식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리사, 정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변한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리사 씨,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이에요. 켄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이제는 그도 능숙하게 한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더군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아, 그런데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잘 돼가나요? 켄타와 저는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켄타 씨가 준비해주신 일본 시장 조사 자료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리사 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 자료가 만나니 완벽한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나누는 문화가 생겼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리사,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요즘 된장국 먹으면서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동료들의 반응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나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식은 제 건강을 되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도 바꿔놓았으니까요. 리사, 켄타, 잠깐 내 사무실로 올 수 있나요? 어느 날 마크가 우리를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긴장했는데 축하해요. 두 사람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최고 경영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발탁되었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켄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아, 그리고 하나 더. 회사에서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맡아줬으면 해요. 요즘 팀원들 사이에서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다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켄타와 저는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한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나,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한식을 알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는 한식이 얼마나 위대한 음식인지 깨달았어요. 다카키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한식은 정말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켄타의 말에 한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음식은 국경을 넘어서는 법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겪은 각기병은 어쩌면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덕분에 한식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고 진정한 동료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저는 한인마트를 찾았어요. 이제는 매주 찾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죠. 리사, 오늘은 어떤 재료를 찾으러 왔어요? 한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된장과 고추장이 가지런히 진열된 선반, 알록달록한 김치들, 그리고 각종 신선한 채소들. 몇 달 전만 해도 저에겐 너무나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한나, 고맙습니다.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한나가 살짝 놀란 듯 했어요.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도, 회사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바뀌었어요. 한식이 가진 힘이었네요. 한나는 잠시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리사, 이제 알겠죠?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랍니다. 네, 저는 이제 알아요. 각기병이라는 시련이 저를 이끌어준 곳에서 저는 단순한 치유 이상의 것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뉴욕 맨해튼의 한 광고 회사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각기병이라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42번가의 작은 한인마트는 이제 맨해튼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건강과 치유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건강에 좋은 한국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음식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